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정찰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 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 왔습니다.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 지역은 20km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도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분단급 무인기 송굴매와 금강, 백두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 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의 포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한 1조 2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일단 무인 정찰기가 근접 정찰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대행위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군사 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 당일 나왔던 원론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네, 북한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며 이번 효력 정지를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9.19 합의가 과거에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군사 분계선 인근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 재개로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 협력과 투명성 제고,
위험 제거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성 발사 당일까지도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던 미국이 서면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I think what you're referring to is the CMA. And again, that'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 just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share with you this afternoon. 국무부는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군사합의의 비행 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 국방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국방성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는 북한이 먼저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면서 위협과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어트와 천궁2가 전투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상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방부 대상 국회 현안 질의. 여당은 수차례 9.19 군사 합의를 어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빌미 삼아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며 더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도 야당은 되려 여권의 북풍몰이를 의심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있을 수 없는 저는 정말 망언을 하셨다 저는. 민주당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성토하면서도 정부의 후속 대응 방식은 문제 삼았습니다.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 북한이 파기로 맞불을 놓을 거란 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단행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득을 보는 건 남북의 정권뿐이라며 총선용 안보 불안 조성 아니냐는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탄핵안과 쌍특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안보 정책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연말 전국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3차 시도 만에 성공한 배경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꼽힙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발사체 설계도와 1, 2차 발사 당시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결과 자료를 분석해 다시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튿날 정오쯤 기술진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1차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체는 촬영 영상이 1m 미만의 물체를 파악하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아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에 북한이 촬영했다는 괌 미군 기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그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정찰위성 여러 대를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추가 발사 가능성은 적게 봤습니다. 금년 내 추가적인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고체 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산화 알루미늄 약 400톤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수로는 대략 1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산화 알루미늄은 로켓 고체 연료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의 군사 전략은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입니다. 이를 위해 평양에서 강원도 원산선 이남에 육군 전력의 70%, 해군 전력의 60%, 공군 전력의 40%를 이미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국방성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됩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지난 7월 전승절 때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선보인 신형 무인기입니다. 당시 실전 배치했다고 언급했는데 외견상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흡사한 샛별 4호와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본떠 만든 샛별 9형 등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되어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여기에 사거리가 각각 300km에서 최대 600km 가까이 되는 초대형 광사포 KN-25와 강철비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테크스 KN-24, 북한판 이스칸데로로 불리는 신형 전술 유도탄 KN-23 등이 꼽힙니다. 최근까지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며 핵 탑재를 위협해왔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 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이 밖에 각종 재래식 드론을 군사 분계선 주변에 수시로 띄우거나 동서해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성명에서 공세적 태세 견지, 반드시 혹독한 대가 치러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위협도 분명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